네, 오늘의 메인 이슈를 맛보는 정치 토크 집중 공략 시간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께서는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 그런 만큼 어제 이슈부터 좀 여쭤봐야 할 텐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년도 예산안을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달 10일까지 여야 합의를 촉구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지금 상황,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의장님께서 예산안 국회 상정을 미루고 10일까지 합의를 촉구했는데 예. 일단 저희들이 보기에는 금년도 정부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이렇게 넘기게 된 것 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뭐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법정 기한을 제대로 안 지키는 것 이게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국회에서 안 지키려고 한 것보다는 정부가 그동안에 증액 동의를 무기 삼아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돈들, 일종의 쌈짓돈이나 눈먼돈, 자기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그런 예산들을 줄이고자 하는 국회의 노력을 막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써온 무기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바로잡자. 네. 법정 기한을 지키고 특히 예비비나 특활비 문제가 된 거 제대로 삭감해서 정부의 잘못된 나라 살림 제대로 정상화하자 이런 취지의 일환으로 이번에 감액을 먼저 하고 또 법정 기한도 지키자 이런 야당의 의지가 담겼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 계속 반대하는 게 특활비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에 경찰, 검찰, 감사원 이렇게 특활비는 전액 이제 삭감이 됐는데 법원과 국회 특활비는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됐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쪽 그 여당 측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던데 어떠신가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제 저희들이 특활비를 무조건 특활비이기 때문에 감액한다 하는 취지보다는 이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실제 어떤 용처에 어떤 내용으로 쓰는지 그리고 쓰임새는 당초 예산에 편성될 때 내용대로 잘 쓰였는지 이걸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내용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실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부서의 특활비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예. 대신에 법원이나 이런 기관들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자기들이 쓰고 있는 내용 증빙 자료나 이런 내용들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법사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 확인이 되고 또 그 확인되는 과정에서 법원이나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여당도 제대로 쓰임새가 쓰였다고 인정해서 동의를 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은 삭감된 대로 존중하고 또 그대로 원안 유지된 내용은 원안 유지된 대로 동의해서 그 내용을 관철을 시켜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후에 검찰은 깎았는데 왜 법은 안 깎았냐 이렇게 이의 제기하는 것은 여당이 본인들이 스스로 한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한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부인하는 자가 당착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야당에서 이제 예산을 삭감한 그런 이제 예산안이 이제 본회의에 상정되진 않았지만 이런 것이 이제 사상 초유라고 계속 얘기가 되거든요. 네네. 네, 더 한 가지만 여쭤보면 지금 여야가 사실 이 정쟁을 하는 중이긴 하지만 사실 예산안만큼은 좀 합의를 해서 좀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국민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분명히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의해야죠.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이제 감액심사와 증액심사 두 가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부는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는 무기를 삼아서 실제 함께 이루어져야 될 예산 협의가 실제 감액심사를 먼저 하고 증액심사 한다는 미명하에 증액에 대한 또 민생에 대한 내용은 제대로
대응을 안 해주거든요. 음. 그러면서 시간을 끕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 정부가 한편에서는 증액 동의권을 가지고 동의를 안 합니다. 시간을 끌으니까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하고 싶어도 여당이 정부를 제대로 조율을 못하기 때문에 합의를 제대로 적기에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야당이 할 수 있는 내용은 여당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은 감액밖에 할 수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 정부가 증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여당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제대로 표출해 줘야 되는데 여당이 힘이 없어가지고 예. 정부의 증액 동의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하니까 국회 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예. 그러니까 법정 기한은 정해져 있고 정부에서는 증액 동의 안 해주고 여당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야당은 현재 야당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감액 내용을 가지고 예. 불효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일단 국회에 제출해 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부가 실제 여야 예산에 대해서 민생과 관련된 내용을 합의를 해낼 의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은 우리가 할 의사가 있다 하는 내용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목리부리듯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런 한계가 있는 게 현재 국정 상황입니다. 예. 사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 삭감을 이제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민주당이 그 호남도 버렸다. 아마 그 호남 고속철도에 대한 그 예산안이 전부 다 빠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여야가 합의했던 그런 반도체 예산이라든지 뭐 그런 예산들도 전부 다 빠져 있고 예비비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누구를 위한 그런 예산안 삭감이냐, 국민을 볼모로 삼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당에서 우리 한동훈 대표 스스로 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증액 동의를 했다 하는 내용을 받아와야죠. 그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여당에서 뭐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여당이 정부로 하여금 그러니까 어떤 증액 동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뭐 그 고속철이든 뭐든 네. 그 지금 증액동의 안에서 국민을 볼모로 삼았다, 민생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된 거잖아요. 삭감이 된 바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삭감은 하나도 지금 삭감된 내용이 없는데 네. 삭감됐다고 주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속철 뭐 이런 내용이 실제 증액해서 관철을 시켜야 될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증액에 대해서 정부가 동의를 이렇게 안 해놓고 예. 그걸 깎은 것처럼 물론 상임위에서는 증액 요구를 하죠. 예. 그러면 상임위에서 증액 합의가 된 내용은 애결위에 올라오는데 그 애결위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기재부가 정부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해줘야 그 부분이 실제 정부 안으로서 성립이 돼서 국회에 제출되는 건데 정부가 증액 동의를 안 한 상태에서 삭감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네. 그거 잘못된 주장입니다. 예.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사과 없이는 10일이 아니라 20일이라도 협의에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네. 뭐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좀 어떤 대응을 잘 한다면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좀 풀어갈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이제 추경호 대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추경호 대표가 예전에 기재부 장관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정부가 증액동의하지 않으면 뭐 민생과 관련돼서 야당이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 하는데 그거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런 잘못된 그 정부의 시각이죠. 네. 근데 정부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실제 법정 기한도 못 지키고 예. 또 진짜 삭감돼야 될 예산도 볼모 삼아서 삭감을 못 시켰던 내용들이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제대로 해보자. 네. 잘못된 예산 운영과 관련된 내용도 한 번은 제대로 바로잡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게 지금 야당의
시각이고요. 예. 그런 내용들이 바로잡히는 과정 속에서 네. 일부의 과거의 관행상 타성에 젖었던 내용으로 좀 일부의 아픔도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그런 내용을 바로잡아서 올곧게 가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고 이번에 이제 예산 삭감안이 정부 지금 국회에 부의돼 있는데 네. 이 내용은 과거에 기재부 협조 없으면 감액도 못할 거다 하는 잘못된 오만과 독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동안에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왔다면 네. 이번 경우에는 그런 잘못된 과거의 기재부의 독주, 오만과 독선 이런 걸 깨는 네. 하나의 시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 내용들이 앞으로 가면 이제 징역과 관련되는 부분도 꽤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여당 쪽 의견이긴 하지만 지금 민주당 예산안 속에 그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 지도부에 불만이 상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그렇게 주장하고 싶겠죠. 그리고 그거는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당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분적으로 지역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예. 뭐 정부가 협조해서 지역 예산까지 잘 반영되면 좋겠는데 현재 정부가 증액 동의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액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네.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상태를 가지고 볼모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의 속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는 저번 주에 예. 지역에 가서 주민들과 소위 토방청담이라고 하는 현장 민원실을 열어서 네. 주민들과 예산 관련된 내용도 소통을 했는데 예. 우리 주민들께서는 정부가 실제 불효불급한 예산들 이렇게 쓰는 거 네. 야당이 이번에 좀 따끔하게 좀 바로 아. 잡고자 한다. 예. 우리가 조금 쓰임새가 있더라도 참고 이 잘못된 내용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봤더니 이해하시던가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당이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속내를 드러내면서 호도하는 거 요거 자체가 오히려 야당을 편가르게 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농업 민생 4법 및 그 쌀값 정상화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여쭤봐야겠는데요. 최근 그 관련 결의안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일단 네. 농업민생 4법이 시행될 경우에 전반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우리 농산물 가장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가격의 불안정 때문에 네. 어떤 때는 가격이 폭등하고 또 폭락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안정적인 농업 이게 유지가 좀 어려운 한계가 있는데 이런 가격이 안정이 되면서 그런 생협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들이 훨씬 획기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보고요. 네. 또 기후 위기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재난으로부터 일정하게 보호를 받아서 네. 재난이 있더라도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사실 정부 여당에서는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봐야 할 텐데요. 일단 양곡법과 농안법을 중점으로 봤을 때 쌀과 이제 또 특정 품목의 그 생산 과잉이 우려된다는 그런 지적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답해 주시겠어요? 그게 잘못된 시각이죠. 예전에 쌀만 가지고 집중 관리한다. 네. 그러면 쌀에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이번 이제 양곡관리법이나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은 쌀만이 아니고 우리 나라에 꼭 필요한 식량 안보 차원에서 꼭 필요한 주요 곡물에 대해서 예. 가격 안정제를 좀 실시해서 생업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하고 또 우리 필수 농산물에 대해서 제대로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만들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 특정 품목에 쏠림 현상이 있을 수가 없죠. 오히려 예전에 특정 품목에 있었던 것보다는 전체가 안정적으로 상향적으로 개선되는 이런 효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요. 이게 예전에 정부가
양곡관리법을 비판했던 단골 메뉴인데 이번에 네. 개정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예. 몰각에서 비롯된 비판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예를 들면 쌀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보장한다고 그러면 쌀로 집중되겠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자급률이 낮은 밀이나 콩이나 또는 축산에 필요한 조사료나 이런 쪽에 실제 제대로 가격을 안정시키고 일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같이 만들면 네. 굳이 쌀만 생산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쌀로 네. 쏠림상이 된다고 비판하는 거 잘못된 거죠. 오히려 균등하게 각 품목별로 안정되게 투자를 하고 또 거기에 생산을 진작시키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생산량도 균형 있게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가격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한편 또 농업민생사법 중 하나인 농업재해대책법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안이 당론으로 채택됐잖아요. 누구보다 자세히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특히 이 재해대책법을 법 자체가 재해 수준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비판하는 바를 보면 재해가 발생하면 응급 복구비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투입한 생산비, 생계비까지 다 주는 법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생육 관리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농사를 열심히 짓는 분들께 손해를 보게 만드는 법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무부 장관이 할 얘기가 전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농민들이 재해로 인해서 손해가 되면 네. 100% 보장한다면 그 얘기가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재해대책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은 뭐 100% 보장이라기보다는 예. 지극히 미미한 부분만 현재 지급되고 있어서 예. 그런 부분을 좀 늘려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좀 만들자고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편애하는 장관, 네. 그게 장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실제 재해가 일어나면 네. 극히 미미어서 재해가 한번 폭망하는 꼴이거든요. 그러면 재해가 발생되기 전까지 투입된 비용의 한 50%나 또는 70%나 이렇게 최소한도 투입된 비용을 보존해서 네.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토대를 좀 만들어 주자. 이게 기본적인 법의 취지고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예. 그게 어떻게 해서 농사 지은 사람만 계속 짓도록 지원하는 법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안을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민주당의 최재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서 어제 감사원에서는 최다령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불법이나 비리 의혹이 있는데도 정치적 시각 등을 의식해서 감사를 회피하거나 눈 감는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면서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헌정사상 최초인 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이 결국 민주당에서 어제 하셨고 4일 표결을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 1분 안으로 짧게 해주신다면요. 아니 감사원장도 위법하고 유언적인 행위를 하면 예외가 없이 탄핵 대상이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감사원이 지금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올곧게 헌법기관으로서 네. 또 각 국정기관들을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제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면 탄핵에 이르겠습니까? 네. 유언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한 내용에 대한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다른 기관들이 집단 행위를 하면 감사하고 수사하는 기관이 자신들은 이런 행위를 하는 것 네. 특권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정치 토크 집중 공략.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윤중병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